이번 챕터에서는 진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달라졌죠? 저는 컴퓨터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교수입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제가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열심히 톱니를 돌립니다. 당신을 위해 매일 아침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매일 아침 나를 보며 화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누구죠? 괴종식이네요. 항상 나를 위해 매일 톱니바퀴를 돌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돕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묵묵히 당신을 위한 충정심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그런 친구들은 있지 않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쌓이면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되고 환경이 되고 그 환경이 굳어지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만 스스로를 관찰하고 수련하는 자는 자신을 꾸짖어서 좋은 습관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습관을 꾸짖어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가만히 보면 숫자를 셀 때 사용하는 1서부터 숫자를 셀 때 사용하던 이 자연수가 있었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발명이 된 숫자인 0을 포함해서 범자연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의 정수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정수라고 부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정수에다가 소수점 이하까지 포함하고 있는 수, 그리고 그 수 중에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분수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수를 갖다가 무리수라고 불렀는데요. 이 무리수는 다른 말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유한소수 또는 순환하는 무한소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의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었는데요.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왔지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되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고 그리고 덧셈과 뺄셈을 나중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수법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기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사용하여 수를 적는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크기에 나타내는 그것을 갖다 수라고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글자를 우리가 숫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1234라고 하는 수에는 1, 2, 3, 4라는 4개의 숫자가 사용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표현하는 기수법에 몇 개의 종류의 숫자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진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10개의 숫자를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 10개의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0에서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수법의 개념을 진법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센다라고 하면 이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있다와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이진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한쪽 손으로 센다라고 하면 손가락을 몇 개 접었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진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양손으로 숫자를 센다면 10개의 손가락이 있으니까 십진법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 인류는 손가락이 10개였기 때문에 숫자를 셀 때 십진법을 사용하는 것이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손과 발로 만약에 다 셌다면 그러면 손가락과 발가락 합해서 20개가 있기 때문에 20진법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십진법에 익숙하지만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십진법 이외의 것들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12진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년에 12개월이 있죠. 이것은 선사시대부터 1년을 생각해 보니까 달이 초생달부터 해가지고 다시 금음달까지 가는 이 주기가 12번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12진법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연상해서 시계에도 12시계간을 가지고 있는 12진법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의 개수를 세는 것도 one dozen,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한 다스라 그랬는데 다스가 일본말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기로 하겠습니다. one dozen은 12개를 의미하고 있죠. 이러한 12진법이 가끔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60진법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 그 바빌로니아에서는 지구의 공전 주기가 약 360일이고 그리고 원의 반증으로 자르면은 6등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오차가 있죠. 지구의 공전 주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365.242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원의 반지름으로 나누면 2파이, 그러니까 파이의 2배죠. 6.24 정도의 값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에 이런 것을 통해서 60진법을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각에서도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도에서도 60진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강좌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이진수, 십진수, 16진수를 설명할 수 있고 각 진법 체계 간의 수를 변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법 체계의 종류와 수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기수체계에 있어서 몇 개의 숫자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진법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십진수가 되겠죠. 이 십진수는 10개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고 인류 역사로 볼 때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했던 진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진법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사실은 진법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숫자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간단해지죠. 근데 컴퓨터의 경우에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것을 통해서 전자와 소자가 전압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상태를 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진수가 컴퓨터에서 기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로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것이 너무 길이도 길어지고 표현하기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 이진수를 몇 개씩 묶어서 몇 개의 그 자릿수를 묶어서 하나의 숫자로 대응을 시킨 그런 진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8진수 같은 경우에는 0에서부터 7까지 총 8개의 숫자를 사용하는데 각 한 개의 숫자는 이진수 3자리의 수와 대응이 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와 그리고 6개가 모자라기 때문에 알파벳에서 A서부터 F까지의 6개를 차용을 해와서
총 16개의 숫자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이때 각 한 자리 수는 이진수의 4자리 수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짧은 공간 내에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표현법에서는 16진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의 확장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진법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기수법을 가지고 표현하는 서로 간의 약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수로 정해져 있는, 그 진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기수가 기수의 누승에 해당하는 10의 제곱, 10의 1승, 10의 0승,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2승 등등등 이런 크기의 것들이 각각 2개, 5개, 4개, 7개, 8개 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10의 제곱이 2개, 그래서 200, 그 다음에 10의 1승이 5개, 그래서 50 등등등 해서 이런 각각의 크기들을 다 더한 것이 254.78이라고 하는 10진수로 우리가 표현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A의 0승은 왜 1일까요? 한 번 이길 때마다 상금이 2배로 되는 게임이 있다면 한 번 승리하면 2배가 될 거고요. 연속 2번 승리를 하면 4배, 3번 승리를 하면 8배, 4번 승리하면 16배가 될 겁니다.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연속 4번 승리를 하면 16배라고 했고요. 3번 승리하면 8배, 2번 승리하면 4배, 그 다음에 한 번 승리를 하면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승리를 아직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0승은 1이라고 정했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지수체계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들어맞는 일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이진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는 각 자릿수를 0과 1 두 개의 숫자로 구성한 수를 의미하겠죠. 여기 나타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은 이진수 1101이라고 읽습니다. 이진수 1101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왜? 1000이나 100이나 10이라고 하는 것들은 각각 10진수에만 통용되는 크기를 나타내는 자리 이름인 것입니다. 10진수를 제외한 진수에서는 각 자릿수를 나타내는 별도의 명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000, 100, 만 이런 것들은 10진수에서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숫자만 붙입니다. 10진수에서도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그냥 자릿수의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이진수 한 자리를 비트라고 부릅니다.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컴퓨터 비트의 하나가 켜졌느냐 꺼졌느냐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8개의 비트를 모아서 바이트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이진수에서 10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의 확장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수의 확장을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각 자리 숫자에다가 미수의 거듭 제곱을 곱한 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확장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자면 10진수의 경우에 보면 여기에 제일 앞자리 2라고 하는 것은 100의 자리에 2가 있다는 것은 100, 즉 10의 제곱이 2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각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더하면 이 10진수 234.57이라는 값에 가지고 있는 크기가 나오죠. 이진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수에서도 이진수 1101.1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면 제일 앞자리 2, 여기 1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 크기가 1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서 다 더하고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수가 십진수로 표현된 그 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진수를 십진수로 변환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진수로 표시하라 라고 한다면 수의 확장 개념을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110, 11이라고 하는 이진수를 십진수로 한다 그러면 각각 제일 앞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2의 0, 1, 2, 3, 4. 2의 4승자리가 1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확장을 하면 2의 4승이 1개, 그 다음에 2의 3승이 1개라는 식으로 해서 쭉 확장하고 더하게 되면 십진수로 27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점 이하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승계가 1개,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승계가 0개,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승이 1개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쭉 전개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합을 구하게 되면 0.6875라고 하는 십진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소수점 이상과 소수점 이하가 합해져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리가 각각 여기 있는 것처럼 2의 제곱 1승, 0승,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등으로 자릿수의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개수를 곱한 것을 합한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 더해버리면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십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보다 큰 수, 즉 소수점 이상에 있는 수는 2로 반복해서 나누고 나머지를 역으로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39를 이진수로 나타내려고 하려면 2로 나누고요. 나머지가 1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고 해서 계속 나머지를 취하고 있죠. 이것을 쭉 해서 다 나온 것을 역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게 최종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100111이라고 하는 이진수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보다 작은 수의 경우는 2를 반복하고 곱해서 소수점 이상에 나오는 수를 순서대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0.625라고 하는 것은 2를 곱해서 소수점 이상, 그 다음에 2를 곱하고 또 2를 곱하고 해서 소수점 이상으로 나오는 수를 쭉 순서대로 얻어진 것, 101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이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625라고 하는 십진수는 0.101이라고 하는 이진수로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수점 이상과 소수점 이하가 섞여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해서 하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39.625라고 하는 수라고 한다면 소수점 이상을 구하는 2로 나눠서 나머지를 역으로 취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2로 곱해서 나오는 정수 부분만을 취하는 것을 합해서 하게 되면 이런 이진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진수를 이진수로 나누는 그 변환이 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갖다가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나온 것처럼 39라고 하는 십진수 39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 100, 111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수의 확장법을 이용해 가지고서 전개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로 기수의 누승에 대한 개수를 곱한 것의 합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2로 나누게 되면 이 지수가 0승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나머지가 나오게 되고 그 1부터 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수의 크기가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줄어가지고 되어 있는 몫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머지가 나왔고요. 이걸 또 2로 나누면 이번에 또 그 바로 윗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나머지로 나오고, 또 2로 나누면 그 위에 있는 자리가 또 나머지로 나오고요. 또 2로 나누면 그 다음 것이 나머지로 나오고, 또 2로 나누면 그 다음 것이 나머지로 나와서 나머지가 가장 밑에 자리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로 다 나눠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머지들을 거꾸로 나온 순서에 거꾸로 쭉 취하게 되면 바로 이진수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수 47을 이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진수 47을 2로 나누는 거죠. 계속해서 나눕니다. 계속해서 나눠서 나머지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끝까지 갔을 때 나온 나머지들을 역순으로 취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진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의 수를 갖는 그런 10진수죠. 이거는 변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여기다 곱하기 2를 했었죠. 곱하기 2를 하면 정수 부분이 0이 나옵니다. 또 곱하기 2를 하고 또 곱하기 2를 해서 주르르륵 내려가 보면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읽은 것이 소수점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0.40625라고 하는 10진수는 0.01101이라고 하는 그런 이진수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중에 우리가 정수부와 소수부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두 개를 분리해서 정수부는 2로 나누고 소수부는 2로 곱해서 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해서 합해주면 된다고 했죠. 즉 이렇게 정수부는 2로 계속 나누어서 나오는 나머지를 이렇게 역으로 취하고, 그리고 소수부는 곱해서 나오는 정수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취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정수부와 소수부를 같이 갖는 그런 이진수로 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6진수입니다. 16진수를 도입한 이유는 이진수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은 너무 단순한 것은 오히려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1과 0이 반복적으로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그거 여러분들 같으면 보고 얼마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금 복잡한 것일수록 사람은 잘 기억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16진수의 경우 한 자리 숫자가 그 이진수의 네 자리 숫자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이진수에 비해서 16진수가 4분의 1의 그 표현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는 16진수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16진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16개의 숫자가 필요해서 영문자에 A부터 F까지 4개를 빌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데 컴퓨터에서 16진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 앞에다가 0x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이것이 16진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C# 배우고 있죠.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수를 쓸 때 0x라는 걸 앞에 붙이고 뒤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16진수 1f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각 자릿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10진수만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는 16진수 23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16진수 23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왜? 이 크기, 여기에 있는 2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10의 크기가 아닌 거죠. 16의 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진수에서 이거 변환과 똑같습니다. 즉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나머지 법을 통해서 16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하면 되는 거고요.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것은 수의 확장 개념을 통해 가지고서 쭉 전개를 해놓고 합하면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진수, 16진수, 이진수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0에서부터 31까지의 32개의 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0에서부터 15까지의 15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10진수 0에서부터 F까지 10진수 한 자릿수에 대해서 각각 이런 표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진수는 4자리 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진수는 단자리 또는 2자리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진수에서 봤지만 사실은 밑이 16인 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진수 1a라고 하는 것은 16의 1승이 한 개 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16의 0승이 a개, 즉 10개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그대로 전개를 하면 10진수 2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16진수 2나 또는 16진수 1bf나 이런 것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16진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16진수를 10진수로 변하는 예제들인데요. 아까 봤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각각 16진수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형태로 해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자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화면을 멈추고 그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0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이진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머지 법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1보다 큰 수는 16으로 반복해서 나누고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하면 되고요. 1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는 16을 반복적으로 곱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수 부분을 순차적으로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6진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컴퓨터공학에서는 정수의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숫자를 다루는 수를 다루는 경우에는 16진수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는 정수 부분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진수 26을 16진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26을 16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온 나머지를 이렇게 역순으로 취한 거죠. 그래서 1a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10진수 447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16으로 쭉 나누어서 나온 것을 역순으로 이렇게 취하면 되죠. 이때 10 이상이 되는 것은 나머지가 10 이상이 되는 것은 10진 숫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채용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의 이해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도록 하세요.
마찬가지로 전부 16으로 나누고 나오는 나머지를 역으로 취한다 하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예제들입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16으로 나누고 역으로 취하는 그런 형태인 거죠. 조금 더 큰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10진수와 2진수, 16진수 사이에 수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죠? 10진수를 2진수 또는 16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기수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서 나누어서 나오는 나머지를 역순으로 취하고 정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소수 부분은 곱해서 나오는 정수 부분을 순서대로 취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역으로 2진수 또는 16진수를 10진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했나요? 간단하게 전개를 하면 됐었죠. 자, 그런데 2진수와 16진수 사이의 변화는 10진수를 거치지 않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16진수의 한 자릿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놈은 2진수 4자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변환 관계를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2진수로 16진수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 끝자리부터 2진수 4개를 묶어서 16진수 한 자리로 바로 직접 변환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쉽죠. 그리고 거꾸로 16진수를 2진수로 변하는 것은 16진수 한 자리 수를 2진수 4자리 수로 변환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어진 이러한 2진수는 제일 밑에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자리씩 이렇게 끊어온 거예요. 이렇게 4자리씩 끊어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끊어온 거를 각각 따로따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1110이니까 2가 되는 거고 0111이니까 7이고 해서 이렇게 27A9라고 하는 16진수라는 걸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16진수, 주어진 16진수는 한 자리의 수를 4자리의 이진수로 이렇게 치환해 준 거죠. 6이니까 0110, F니까 1111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바로 16진수와 이진수 사이의 변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소수점 이하가 없는 경우를 얘기했지만 사실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른쪽 끝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오른쪽 끝이 아니라 소수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4자리씩 묶어서 이진수로 변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4자리씩 묶어서 16진수로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16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변환하면 되겠죠. 3은 0011로 F는 1111로 풀어서 써주면 이진수로 바로 변환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몇 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참고로 컴퓨터에서의 정수 표현 방법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죠. 컴퓨터에서 정수를 저장하는 방법은 양수와 영은 숫자를 그대로 이진수로 바꾸어서 그대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수는 어떻게 저장을 할까요? 음수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간에 약속을 정해서 음수는 이렇게 저장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약속이 지금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즉 부호와 절대지법이라든지 1의 보수, 2의 보수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2의 보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2의 보수 방법이 아주 유용한 그런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목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는 정수형 내에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있죠. 즉 it나 short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int나 long형이나 이런 그 자료형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크기가 다른 것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트형은 1바이트, short은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long은 8바이트로 되어 있어서 각각 자료형의 크기에 따른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부호 절대치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약속을 어떻게 정했냐면 최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0으로 써 있으면 플러스라는 걸 쓴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를 써놨으면 이건 마이너스라고 쓴 거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값의 크기를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쓰도록 약속을 한 것이 바로 부호와 절대치법입니다. 부호와 절대치법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기 편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거에다가 크기를 딱 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수치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기계 입장에서는 그걸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내부에 ALU라고 하는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연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거기에 별도의 뺄셈 회로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에는 뺄셈 회로가 없어요. 덧셈만 가지고서 뺄셈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뺄셈 회로가 별도로 필요하니까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잘 쓰고 있는 그런 표현법은 아닌 거죠. 두 번째 음수 표현법은 1의 보수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뭐 3가지 음수 표현법이 있다는데 그 3가지 음수 표현법에서 수에 관해서는 음수를 표현하는 경우라면 최상위 비트는 항상 부호 비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비트가 0인 것은 양수고 최상위 비트가 1인 것은 음수 또는 0을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1의 보수법은 어떻게 하냐면 양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양수의 각 비트를 전부 다 반전시킨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음수로 표현하자는 거죠. 즉 플러스 25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면 마이너스 25는 이 각 비트를 전부 다 반전시킨 이러한 형태를 마이너스 25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한 것이 1의 보수법입니다. 1의 보수법으로 음수를 표현하면 기계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부호와 절대치법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번의 덧셈으로 뺄셈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뺄셈 회로가 별도로 필요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렇게 2번의 덧셈을 한다고 했죠. 그런 문제와 그리고 이 0이라는 표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돼 있는 게 플러스 0이 되는 거고요. 그걸 반전시킨 거는 0을 반전시키니까 마이너스 0이라는 의미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0이 2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약간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1의 보수도 쓰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음수 표현 방법은 이해 보수법입니다. 이해 보수법은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한데요. 1의 보수를 취하고 거기다가 1을 더한 것을 2의 보수로 해서 우리가 음수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플러스 25가 있으면 이거에 1의 보수를 이렇게 취하죠.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2의 보수로 표현된 음수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2의 보수법을 사용하게 되면 음수 양수를 그냥 단순하게 덧셈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덧셈을 한 번만 해서 결과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뺄셈해로도 필요 없고, 그리고 0이라는 표현도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0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형태가 되긴 하지만 기계 입장에서 보면 가장 단순한 그런 형태가 돼서 우리는 실제로 컴퓨터 공학에서는 2의 보수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음수 표현법 중을 4비트의 수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각 표현이 좀 되고 있는데요. 부와 절대지법과 1의 보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플러스 0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2의 보수는 음수 쪽으로 하나가 더 많이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소설에서 활용된 진법 체계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걸리버 여행기 다 아시죠? 걸리버가 처음에 소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소인국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먹은 한 끼 식사량은 소인국 사람 1728명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를 구상을 할 때 소인국 사람의 키가 걸리버의 12분의 1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걸리버가 소인국 사람 한 사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몸의 크기가 12의 3승, 즉 1728배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식사의 양도 1728배라고 하는 다소 수학적인 베이스를 깔고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가급적 퀴즈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아니면 SNS를 통해서 직접 질문을 하셔도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과제입니다. 과제는 우리가 지금 배운 챕터에서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겁니다. 해당 연습 문제를 별도 용지에 풀어서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푼 그런 종이를 직접 제출하겠지만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푼 종이를 전부 모아가지고 한 장으로 사진을 딱 찍으면 되겠어요. 뭐 내용이 조금 잘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그냥 찍어서 그것을 키스에다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 연습 문제는 해당 챕터에 우리가 학번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로, 그리고 홀수인 사람은 홀수번의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학생의 학번과 성명을 표기하고요. 그리고 답만 떨렁 쓰지 말고 중간 과정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수학 공부는 논리력이 매우 중요한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 그냥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초학습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 시간이라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습 시간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 해당 수학 실력을 테스트를 하고 실력이 조금 그러한 사람은 좀 떨어지는 사람은 남아서 좀 더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비대면 기간이라서 이걸 못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진행한 이 챕터에 대한 그 연습 문제를 반드시 풀어와서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미니 페이퍼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유익한 점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좀 더 알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 여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적어서 퀴즈에 역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